안녕하십니까, 호텔천사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주중에 월요일인데 쉬게 되다 보니 정말 영상을 많이 찍게 되네요. 특히 너무 더워서 집에서 할 게 없어서 지금 영상만 찍고 있습니다. 지금 몇 편째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오늘 7월 3일께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를 찍었고 다섯 번째를 지금 찍을 예정입니다. 지금 워드프레스에 관련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고 제 채널의 타이틀인 온라인 자판기를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워드프레스 베이스로 해갖고 어떤 온라인 자판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소개할 사이트는 weddingnews.co.kr이라는 사이트고 이 블로그고요. 사이트, 블로그 뭐 이런 개념이고 워드프레스로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플러그인도 제가 사용하는 GP 제너레이트 프레스 유료 버전인 GP 프리미엄으로 지금 세팅되어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보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걸 넣었는데요. 그러면 이 사이트가 뭐냐? 웨딩이네. 웨딩 박람회 일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익이 생기는 걸까요? 이건 말 그대로 CPA라고 합니다. CPA. 제가 이제 저희 홈 즐겨찾기에서 매일매일 들어가는 곳인데요. 여기 CPA를 가면은 cpaed.co.kr라는 곳으로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는 말 그대로 중개를 해주고 거기에 커미션을 받는 곳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여기 리스트가 보니까 웨딩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웨딩 관련해서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이쁜 거 J웨딩 J웨딩 페어, 그러니까 웨딩은 끝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돌잔치도 그렇고 웨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끝나지 않는 게 뭘까요? 교육, 대출, 미용, 뭐 다이어트 그런 거죠. 그래서 웨딩을 결혼을 할 사람들은 이제 페어나 박람회를 갑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마다 여기는 J웨딩 페어, J웨딩이라는 곳에서 페어를 하는 곳인데 모객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박람회나 결혼할 사람들을 오라고 하겠죠. 모객을 해서 그 오프라인 장소에 오게끔 해서 상담을 해서 그들은 어떤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거기에 페어에 사람들을 오게끔 유도를 해주면 됩니다. 쿠팡 파트너스도 똑같죠. 쿠팡 파트너스도 쿠팡이라는 쇼핑몰에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먹듯이 여기도 웨딩 페어라는 결혼 박람회라는 곳을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해주고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받는 겁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셉니다. 여기는 4만 원. 그래서 그만큼 어, 무조건 신청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가 건수가 생겨야 되겠죠. 그래야 이런 큰 수익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7월 달에는 아직 된 게 없고요. 일단 6월 달 거를 볼까요? 6월 달에는 여기서 팜투어 직거래 허니문 박람회에서 거절이 하나 됐고요.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거절됐다는 거죠. 거절은 여기에 이제 리즌이 나옵니다. 거절은 수익 거절, 사유는 중복이라고 하네요. 뭐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이분들이 다른 거하고 중복이 됐다든가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이 팜투어 직거래 허니문 요 박람회에 저 말고 다른 어떤 저랑 같은 이제 홍보를 하신 분하고 이제 중복 신청을 한 거죠. 여기도 이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저 사이트에서 신청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신청을 받아서 저는 중복이 돼서 거절되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일단은 믿고 가야죠. 이걸 갖고 하나씩 전화해갖고 왜 그랬냐고 따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엑스 웨딩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돼서 이런 수익금이 3만 원이 생겼죠. 그리고
이거는 남성 건강 기능식품인데 일단 대기 중입니다. 아직 승인이 됐는지 거절이 됐는지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6월 달에는 일단 하나가 3만 원짜리가 생겼죠. 그래서 밑에 수익을 보면은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대기 제가 3만 원짜리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세금하고 뭐 이런 걸 다 떼고 해서 이렇게 29,010원이 들어올 예정이고 지급대기고 6월 달은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런 식으로 수익이 뭐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당 이게 크니까 이제 되기만 되면은 일단은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이트는 여기에 뭐 홍보 자료실 들어가면은 홍보 자료실 아니고 광고 리스트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웨딩 박람회, 직거래, 허니문 박람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 링크를 갖고 가면은 한번 가볼까요? 어떤 식인지 이런 페이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는 대전 팜투어 직거래라고 되어 있고 허니문 박람회 7월 8일에서 7월 9일까지 하고 요 이틀 동안 토요일 일요일 날 주말 동안에 예비 신랑 신부들이 와서 박람회를 보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안에 이제 무료 초대권을 신청을 하고 여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오겠다 왔다 간 다음에 상담까지 끝나야 뭐 거기서 뭐 물건을 사든 뭘 계약을 하든 그런 것들은 상관없이 일단은 그 박람회에 와서 상담까지 마무리 되어야만 아마 승인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받고 근데 홍보만 잘한다면 이것도 쏠쏠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다라고 보고 그러면 제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워드프레스 테마 중에서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를 이용을 했고 그 중에서 이런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블로그 형태라기보다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제 넘어가는 왜냐면 지금 주별로 아니면은 이제 일정이 이게 계속 있어요. 1년 내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번 포스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눌러 볼게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문구를 써놓고 여기에 어, 어, 써놓고 여기 자세히 알아보기 또는 위에 자세히 알아보기 위에서 클릭할 수도 있고 밑에서 클릭할 수도 있으니까 클릭을 했을 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매번 날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이미지로 할 수가 없어 여기에 그냥 한번 포스팅을 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클릭하게끔 갑니다. 무슨 말이냐? 3월 18일에서 3월 19일 거예요. 이게 이 이미지가 그때 링크를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눌렀을 때 3월 18일 그때 게 아니고 7월 16일 현재 최신 걸로 이게 페이지가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포스팅 해놔도 그리고 여기에 클릭만 할 수 있게끔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여기를 지우고 여기를 삭제를 하고 날짜를 모르게끔 한 다음에 사람들이 클릭할 수 있게끔 유도해도 되고요. 어떤 방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플러그인은 어떤 걸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유료 플러그인이고 여기 퍼블리쉬 프레스 퓨처라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포스팅 되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거를 그 시간이 되면은 뭐 삭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액션을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포스팅에 대한 그 글을 하나 썼을 때 이 글이 언제까지 이 페이지에 보이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쓰는 이 플러그인은 제가 여기선 유료 구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쉬운 목차, 그 컨텐츠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복제는 무슨 뜻이냐, 야, 글 복제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복제가 있습니다. 복제. 예를 들어서 인천 웨딩 유 웨딩 박람회 일정이라는 게 글이 있어요. 볼까요? 한번 보기를 하죠. 이렇게 있는데 일정이 4월 8일에서 4월 9일이에요. 저는 이걸 또 내용이 살짝 바뀌었는데 장소도 살짝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이거를 똑같이 글을 쓰고 싶은데 이거를 포스팅을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를 해서 이미지 바꾸고 날짜만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쓰는 플러그인이 이 복제하는 플러그인이다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편집을 한번 눌러 볼게요. 아까 퍼블리쉬 프레스 퓨처라는 이 앱은 뭐냐, 이걸 이게 사용하겠다라고 클릭을 하면 날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7월, 오늘인 3일이니까 일주일 후에 7월 10일 날 어떻게 하겠냐, 액션이 change status to 임시글, 이 글을 임시글로 빼버릴 거냐, 아니면은 딜리트 할 거냐, 아니면 비공개로 돌릴 거냐, 이런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저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글이 있었어요. 글이 그러니까 최신 글이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박람회 일정에 대한 어떤 광고성 이제 글이 위에 있어요. 근데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죠. 일반적인 웨딩 관련된 글이에요. 이건 사실 챗 GPT가 써준 겁니다. 약간 살짝 수정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광고성 글을 올려놓고 그냥 냅두면은 안 되죠. 그럼 중간에 이 사이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뭐 하루에 한 개의 글이 나오든 뭐 글을 써줘야 됩니다. 챗 GPT로 오토로 돌릴 거예요. 저는 글을 써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글들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새로운 글이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항상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들은 글 편지를 보면은 워드프레스에 뭐가 있냐면은 블로그 상단에 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블로그 상단에 고정. 그러면은 광고성 글들은 모두 다 고정으로 시켜 놓는 거예요. 상단으로. 그러면 광고성 글들은 항상 위에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챗GPT가 아니면 개인이 제가 그냥 쓰는 글들은 고정 밑으로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성 글은 항상 위에 있고, 제가 글을 매일매일 써주는 것들은 밑으로 깔린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이 웨딩 페어가 날짜가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이게 위에 있으면 좀 그러니 이 날짜를, 웨딩 페어가 날짜가 끝나면은 이 포스팅은 고정이라고 표시된 거를 고정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정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필요했던 게 아까 말한 그 앱 플러그인이었어요. 그 플러그인이 예를 들어서 플러그인이 글, 지금 이 글 같은 경우는 수원 박람회는 블로그 상단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끝났거든요. 이게 거의 지금 너무 오래돼서 지금 내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블로그 상단에 처음에는 쓸 때는 고정이었죠. 위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얘를 체크한 다음에 날짜를 지정하고 그 날짜 이후로는, 그러면 4월 16일 이후니까 17일 정도에다가 체크를 하고, 그 17일이 되면은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 여기 있죠. 언스틱을 해라.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거를 빼버려라는 거죠. 그럼 밑으로 내려갑니다, 글이.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이 플러그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글을 내가 만약에 계속해서 쓸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글을 계속 쓸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시간차를 두고 계속 위에 상단에 고정을 시켜놨다가 이제 그러니까 타이머죠. 그 시간이 지나면은 고정해서 해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챗GPT를 통해서 글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필요한 플러그인이 워드프레스 오토매틱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잠시 소개를 하긴 했는데요. 이거는 자동으로 뭔가를 해주는 아주 유용한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비싸지 않아서 지금 한 39불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살 때는 30불이었거든요. 이게 유료로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는 안내 링크는 제가 영상 끝나고 나서 저기에 더보기에 지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이렇게 깔고 여기 보면은 오토매틱이라고 있습니다. 오토매틱이죠. 여기에 제가 미리 넣어놨어요. 넣어놓은 걸 한번 볼게요. 편집. 여기에 캠페인을 눌러볼게요. 뉴 캠페인이라고 새롭게 캠페인을 만들었을 때 캠페인에 대한 제목을 넣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캠페인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양하게 있어요. 오픈 AI GPT 아티클, 이거를 선택하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설정을 외우지 못해서 해놓은 걸 한번 볼게요. 웨딩이란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캠페인에 대한 키워드를 여기다가 관련된, 일단 영어로 쭉 웨딩에 관련된 키워드를 쫙 넣었어요. 넣고 로테이트 키워드 이런 식으로 넣은 다음에 아티클 컨텐츠 제너레이션 프롬프트, 그런 명령어죠. 아티클을 아티클을 만들 때 어떻게 해라고 여기에 이제 챗GPT한테 쓰는 명령어입니다. 이걸 볼까요? Write 2000 word article in Korean about article title and including HTML headings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포스트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타이틀은 오리지널 타이틀 넣고, 매치드 컨텐츠를 여기다 넣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오픈 AI 이렇게 넣고, 포스트를 여기는 이렇게 처음에 뉴 포스트 스테이터스는 펜딩으로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발행을 하지 않고, 발행돼 버리면 내가 수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챗GPT가 쓴 글을 어느 정도 검수를 하고 어느 정도를 보고 수정할 건 수정한 다음에 약간 다듬은 다음에 제가 퍼블리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펜딩이라고 놓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건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뭐 굉장히 많은 이렇게 옵션 값이 있어요. 하나씩 제가 해본 건데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set a features image from Pixabay for a specific keyword라고 되어 있어요. 키워드, 제가 위에 써놓은 키워드하고 매칭이 되는 이미지를 무료 이미지 제공 사이트에서 갖고 와서 대표 이미지로 표시를 해라, 이 뜻이거든요. 이걸 표시를 한 겁니다. 키워드. 여기 키워드를 만약에 가로치고 키워드가 아닌, 그냥 제가 여기 있죠.
위에 쓰고 싶은 키워드를 쓰려면은 이거를 쓰고, 말 그대로 여기다가 웨딩 그냥 단어를 써도 됩니다. 웨딩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써면은 그 키워드에 맞는 이미지를, 무료 이미지를 찾아갖고 얘가 이제 대표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를 그럼 어디다가 포스팅 할 거냐? 저는 이제 웨딩 뉴스란 카테고리에 포스팅을 할 거예요. 그래 여기를 얘를 선택을 한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챗GPT가 글을 작성하는데 500자 이하로 너무 조그맣게 글이 생성되는 거는 이제 포스팅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준 다음에요. 제가 이거를 데이로 해서 하루에 한 개씩 글을 쓰겠다. 이렇게 하루에 한 개씩 쓰겠다고 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이렇게 눌러갖고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를 하루에 한 개씩은 얘가 자동으로 발행이 되는데, 제가 그냥 수동으로 매뉴얼로 한번 발행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있는 거를 런 캠페인을 눌러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짜잔 써줘야 되는데 이게 오픈 AI 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를 이용할 때는 오픈 API의 API를 가지고 와서 유료로 갖고 와서 그걸 갖고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설정에서 이런 설정에 들어가면은 아마존 세팅도 있고 클릭뱅크 세팅도 있고 알리익스프레스 세팅도 있고, 이런 세팅을 값을 자기가 갖고 있는 세팅 값을 넣어 놓으면은 여기서 알아서 자동으로 포스팅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오픈AI에 들어가서 오픈AI 키를 생성을 하나 하겠습니다. 웨딩 뉴스 .co.kr create 카피를 해서 아까 말한 요 밑에 내려가면 있거든요. 이제 넣는 게 다른 코드가 보이니까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놓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토매틱 플러그인의 세팅에 들어가면은 세팅 값에 이런 많은 것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제일 하단에 들어가면은 왼쪽 제일 하단에 가면은 오픈 AI API 세팅하는 곳에 여기 넣고 세이브를 하고 저장을 하고, 아까 픽사베이 API도 받아갖고 여기다가 넣어놓으면은 그 제가 말씀했죠. 거기에 보면은 뭐였어요? 저기 자동으로 키워드에 맞는 이미지를 픽사베이에서 갖고 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오픈 AI를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아까 했던 게 되는지. 있는 게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챗GPT가 제가 세팅한 거를 갖고 글을 쓰는 거겠죠. 여기 키워드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갖고 가서 그 키워드에 맞는 글을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픽사베이에서 이미지를 키워드와 관련된 키워드를 하나를 갖고 와서 대표 이미지로 뿌려줄 거고요. 이상하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에러가 생겼는데요. 에러 원인을 못 찾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안 되네요. 그 방법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얘가 그러니까 챗GPT가 이제 글을 써주는 걸로 세팅을 하면은 글이 써집니다. 글이 써지고 그 펜딩 상태, 비공개 상태로 지금 준비가 되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글을 보면은 이렇게 대기 중으로 글들이 이렇게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벤트성 글 말고
저는 이제 매일매일 써지는 글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편집이 들어가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건 쓸데없는 글이니까 지우고. 결혼식 어떻게 준비하나요? 잘 써줬습니다. 그리고 태그도 들어갔고 잘. 결혼식 준비. 결혼식 준비. 좀 더 필요한 태그 같은 거는 좀 넣어주고요. 그리고 특성 이미지는 그러니까 대표 이미지요. 특성 이미지는 여기서 하지 말고요. 여기 우리가 플러그인을 깔아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Featured Image라는 플러그인을 깔아놨어요. 이게 뭐냐? 플러그인 들어가면은 Featured Image from URL 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 이미지를 여기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여기다 클릭한 다음에 관련된 단어를 써줍니다. 웨딩이라고 써볼게요. 웨딩. 그런 다음에 프리뷰를 눌러주면은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대표 이미지를 뭘로 할 건지 제가 여기서 하나를 고르면 되겠죠? 이거 이쁘네요. 그럼 이게 대표 이미지로 갑니다. 이게 보니까 Unsplashed.e에서 오는 거네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SEO를 위해서 랭스매스가 체크하고 있는 나의 부족한 점수 9점밖에 안 되네요. 포커스 키워드를 넣어야 되는데 결혼식 준비, 결혼식 어떻게 준비하나요? 결혼식 준비가 더 키워드스럽죠. 그러면 결혼식 준비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숫자가 들어가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뭐 예를 들어서 8가지 방법 이렇게 써주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혼식 준비라는 거를 키워드로 넣을 거죠. 포커스 키워드를 넣어주면 점수가 싹 올라가죠.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안 된 부분들을 볼게요. SEO 메타 설명에 포커스 키워드를 찾을 수가 없다. 메타 키워드에 우리는 결혼식 준비 이걸 이렇게 좀 바꾸고 점수가 54점까지 올라갔습니다. URL에 포커스를 줘라. 이미지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이 정도의 마지막에 넣을까요?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Unsplash로 Unsplash 웨이팅 그냥 이걸 넣겠습니다. 사람이네. 사람이 없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좋네요. 쉣. 왜 안 되지? 다시 이렇게 저장됐는데 저장되고 나서 컨트롤 V 오늘 뭐가 다 안 되네. 그러면
오늘 뭐가 계속 잘 안 되네요. 여기 웨딩이라고 쓰고 이미지 업로드 중앙청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대체 텍스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결혼식 준비라는 키워드를 이제 결혼식 준비가 우리 여기서 봤었죠. 대표 어디였냐? 포커스 키워드 결혼식 준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여러 곳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이 이미지에 대한 여기도 넣고 계속 올라갑니다. URL의 키워드 길이는 어쩔 수 없고요. 길이는 제가 더 추가하지 않은 이상은 이게 더 늘어날 것 같지 않고요. 그럼 이건 나머지 걸 보겠습니다. 이 H2 소제목에 키워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소제목에 결혼식 준비가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서 하나 넣어줄까요? 좀 짧은 데다 넣겠습니다. 여기다 넣을까요? 결혼식 준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것도 없어졌어요. 65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외부 링크 리소스에 링크 아웃이 없다. 밖으로 된 링크가 없다는 거죠. 그럼 제가 어... 청첩장이란 단어를 한번 외부 링크를 만들겠습니다. 외부 링크를 만들 때는 이런 해서 이렇게 위키 이런 나무죠. 나무 위키 같은데 이제 청첩장에 대한 어떤 설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링크를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어줍니다. 새 창으로 열게끔 하고 쏘리 들어갔나요? 새 창으로 됐죠. 이렇게 외부 링크를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또 점수가 올라갔죠. 70점까지. 내부 링크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부 링크. 그러면 이제 내부 링크를 찾아야죠. 웨딩 예산에 관련된 글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웨딩 예산에 관련된 게 없을까요? 예산. 그럼 위에다 써야죠.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시나요? 웨딩 예산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쓰고 웨딩 예산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또 점수가 75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오픈 컨텐츠 AI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아까 길이도 어쩔 수 없었던 거고, URL 포커스 같은 경우는 지금 URL이 지금 이 이름으로 들어갈 거라서 아마 이게 적용이 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75점보다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공개 발행을 해보겠습니다. 헤드뉴스 쪽 가볼까요? 나왔습니다. 아까 여기 제가 쓴 글이 여기 나왔어요. 75점으로 나오네. 목차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링크도 들어가고.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오토매틱 플러그인을 통해서 챗 GPT가 써준 글이 여기 있었죠? 글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이거를 하루에 2개씩 3개씩을 발행을 해도 돼요. 자기가 능력껏 발행을 시킨 다음에 대기 중으로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목이 잘 나온 거, 잘 뽑아진 거를 갖고 자기가 편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지도 넣고 키워드 넣고 태그도 넣고 한 다음에, 그러면서 계속 발행을 해주면 되는 거죠. 댓글은 또 승인. 제가 내부 링크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댓글에다가 이제 갖고 갔다라는 걸로 나옵니다. 이거 승인해 주면 됩니다. 제가 갖고 간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얼마나 됐나? 오늘 좀 길게 하네요. 그러면은 이 오토매틱을 갖고 챗 GPT가 아닌, 잠시만요. 이거는 똑같은 거라서 하나 지우겠습니다. 아까 카피를 해서 여기 보면 듀플리케이트라는 게 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세팅한 값을 그대로 다른 키워드로 지금 하고 싶을 때는 여기 복제를 하면은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목을 바꾸고 안에 키워드를 바꿔서 돌려도 됩니다. 지금 여기는 하나를 지금 세팅된 거를 한번 아까 에러가 나서 한번 한 거라서 이건 필요가 없어서 제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그럼 이번에 다시 뉴 캠페인을 누른 다음에 이번엔 챗GPT가 아닌 피드라는 것을 갖고 할 거예요. 피드라는 것은 우리가 RSS 그러니까 공개된 퍼가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건데요. 구글에서 보면은 프리 피드 RSS 웨딩이라고 치면은 여기 웨딩 관련된 RSS 피드를 이렇게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동 원리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의 저작권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하잖아요. 남의 글을 퍼가도 안 되고 조금은 갖고 와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트릭이 있는데 일단은 먼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서, 굉장히 이제 영어 사이트에 전부 다 해외 사이트 피드를 눌러서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하나씩 넣습니다. RSS 여기. 한 5개만 넣어볼게요. 저는 원래 좀 많이 넣거든요. 시간 관계상 5개까지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건 빼고. 이왕이면 기사 같은 게 좋은데,
글이 많은 곳이 좋거든요. 일단 5개만 넣어 볼게요. 음, 설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 원리예요.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똑같이 오토매틱이 이제 플러그인에 여기는 피드죠. 여기 피드로 해놨어요. 피드로 해놔서 지금 한번 볼게요. 피드로 했고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텍스 관련된 아까 구글에서 이렇게 찾은 거랑 똑같아요. 텍스트 이렇게 제가 키워드를 넣으면은 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조금만 닫겠습니다. 정신이 없네. 이렇게 넣은 다음에 로테이트 피드라고 해서 여기 체크를 해주고 이 피드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해줬어요. 뭐 컨텐츠가 없으면 스킵을 해라든가 이미지가 없으면 스킵을 해달라든가. 그리고 이거는 피드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문장들을 갖고 와서 제 조합을 이렇게 제 글을 재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써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걸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처, 그죠? 이 글은 어디서 갖고 왔다라는 것을 제일 하단에 넣어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출처를 써줘도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알고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때나 한번 써보세요. 그런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이거는 바로 발행을 시키도록 했어요. 제가 옵션을.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체크를 쭉 해주고 이건 텍스 어드바이스라는 카테고리에 글이 써져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000자 미만은 스킵해라. 그리고 여기서 이걸 넣었어요. Rewriting Translate Multi-Language라는 파트에서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통해 갖고 트랜슬레이트를 하는데 영어로 돌렸다가 스페니쉬로 돌렸다가 다시 영어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번역해서 최대한 중복글이 아니게끔 포옹글이 좀 아니게끔 보이게끔 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타이틀도 트랜슬레이트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플러그인이 있어요. 오토 스피너라는 플러그인인데요. 이거는 무슨 뭐냐? 음, 글을 단어를 막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come up with the money for라고 된 것을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 이렇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단어를 막 치환을 시켜서 문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복, 뺏겨온 글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어, 필요한 그런 기능을 하는 플러그인이 오토 스피너거든요. 오토 스피너의 세팅이 들어가서 영어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영어고 오토 스피너 할 거냐 체크를 했어요.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고 난 다음에 간단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세이브를 시킨 다음에 이거를 세이브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아까 오토매틱에서도
오토매틱이 어딨냐? 오토매틱에서도 텍스트 세이빙이었죠. 우리가 트랜슬레이트까지 하고 영어, 스페인어, 영어로 다시 왔고 그렇게 짜집기 한 글을 다시 오토 스피너를 통해서 또다시 글을 한번 돌리는 거예요. 꽈주는 거예요. 그럼 최대한 이 글이 문장이 퍼온 것 같지 않게끔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보면 알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저는 15시간마다 이렇게 돌아가게끔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누르면은 바로 업데이트 된다고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API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픈 AI의 API를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과금이 되거나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오토매틱 플러그인이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공개된 RSS를 넣어갖고 거기서 글을 짜집기 해서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럼 볼까요? 글이 생성된 게 이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글이 이렇게 생깁니다. 타이틀도 들어오고 글을 이렇게 써와요. 이렇게. 그리고 supply hyperlink는 이 글이 어디서 왔다라는 거죠.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원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글은 이거네요. 타이틀부터 볼까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글이고 오토 스핀이 별로 안 됐네요. 거의 제목은 그대로인데요. 그러면 내용은 이거는 만들어진 거. 이게 원글이었죠. 어... 이런 거의 글이 똑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글을 갖고 옵니다. 글을 갖고 와서 글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 되면은 이렇게 글을 계속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건 또 왜 이래? 주전자 됐죠. 주전자 아까 이렇게 글이 써진다. 그럼 이제 얘네들은 글이 계속 자동으로 그냥 써지는 거예요. 여기에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구글 애드센스 승인까지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승인을 받으면 뭐합니까? 트래픽이 없는데. 그래서 방문자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승인까지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방문자를 끌어들여서 광고를 클릭하게끔 만들 거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렇지만 지금 오늘 본 거는 뭐냐, 오토매틱 플러그인을 통해서 우리가 글을 이렇게 피드를 통해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웨딩 관련된 이런 광고는 위에 상단에 고정이라는 거 해서 고정대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이,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이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이 광고는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 블로그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포스팅이 계속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챗GPT를 통해서 또는 아까 피드를 통해서 글을 써주면 된다. 그런데 지금 한글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피드라는 기능을 보다는 이제 챗GPT를 통해서 자동으로 글을 써주는 것을 구현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토매틱 플러그인을 통해서 피드를 챗GPT, GPT-3를 통해 갖고 글을 써준다. 그러면은 글이 이런 식으로 임시적으로 나오고, 이거를 편집을 통해서 살짝 수정을 해서 글을 발행을 해주면 된다.
이런 뜻으로 하면 됩니다. 오늘 좀 길었어요.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온라인 자판기 하나를 공개해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